우리 EBS 애제자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제자들이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거나 또 이제 조금 더 도심을 좀 벗어난 곳에서 살거나 그랬다면은 이 플라나리아를 봤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이 플라나리아를 잘라서 자, 과연 몇 조각까지 잘랐을 때 재생이 되나 요런 거 실험을 해봤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애제자들이 플라나리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또는 재생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줄기세포 있지,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뜻이야.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룡용, 도마뱀이 아니다. 도룡용에 도마뱀하고 도룡용하고 또 구별해줘야 되는데 생물의 분류상 자, 둘 다 척추동물이긴 하지만 도룡용은 양서류고 도마뱀은 뱀 뭐야? 파충류지. 그치? 그런데 도룡용은 팔다리를 자르게 되면 다시 자라나게 돼. 응? 근데 도마뱀 갖다 놓고 잘라놓고 너 왜 안 자라? 이러면 안 돼. 도마뱀은 안 자라요. 도룡용은 팔다리를 잘랐을 때 다시 자라게 되는데 그런 도룡용이나 같은 종류의 영원이라고 있어요. 영원. 그런 종류의 양서류들은 이 팔다리 부분에 결국 뭐야? 분화 능력이 뛰어난 세포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도 혹시나 교통사고나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팔이 절단되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 근데 다시 자라서 팔이 생기지 않지. 그치? 그런데 도룡용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라서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도룡용의 팔, 다리 부분에 대단히 줄기세포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도마뱀도 그건데 꼬리를 잘랐을 때 꼬리는 이제 다시 자라나기는 해.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더 완전히 온몸이 그냥 줄기세포 덩어리야. 그게 바로 뭐 플라나리아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5조각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 정도 커팅을 하더라도 얘가 다 하나하나 새로운 플라나리아로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정말 온몸이 줄기세포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데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해. 그런데 이 플라나리아는 특히 우리가 생물2에서 동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에서 아주 하등한 거 뭐 있었나? 그냥 스폰지, 그지? 무슨 동물이 있었니? 해면 동물이 있었지, 해면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해면 동물보다는 약간 더 발달했어. 무슨 동물이 있었어? 강장 동물이 있었지, 그지? 히드라라든지 말미잘, 산호 같은 강장 동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발전한 거야? 편형 동물로 발전한 거야, 그지? 그래도 좀 동물 중에서 상당히 하등한 편에 속하긴 한다. 하지만 그래도 편형 동물은 삼배업성 동물이었고, 그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이런 그 해면이나 강장 동물보다는 좀 더 발달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플라나리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 플라나리아를 관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이미 선생님이 재생 실험 중인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플라나리아를 자, 하나는 2조각으로 또 나머지 하나는 3조각으로 지금 자른 상태거든. 그래서 지금 총 5마리가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2마리였던 것이 이제 잘라져서 지금 5마리가 된 상태이거든. 그래서 현재 재생 중인 거야. 그래서 원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상태인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한 마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자, 대체로 지금 이렇게 구석에 지금 그치 자, 샤를리 끝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이 플라나리아는 빛을 정말 싫어해. 그래서 가만히 두면 나중에는 다 지금 여기 돌 하나 딱 있잖아. 근데 이 돌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음성주광성이라고 얘기해. 이제 요런 아주 하등한 생물들은 우리가 주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자, 또 이제 그 주성 중에서도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랑 관계된 거는 주광성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지금 막 돌 밑으로 지금 열심히 들어가고 있지. 그지? 자, 주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을 싫어하니까 음성 주광성을 갖고 있는 거야. 돌 밑으로 슉 숨어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요 돌을 드러내면 이제 돌 밑에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 뭐 플라나리아. 자, 그러면 이제 요 플라나리아를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한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자, 안점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다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 얘를 좀 건드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
스포이드로 물과 함께 빨아들여서, 자, 오유 핵감도 같이 올라왔네. 자, 요렇게 해서 같이 한번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플라나리아가, 자, 선생님이 슬라이드 위에 떠놓은 물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면 배우를 높여서 볼 때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다 관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 제거를 해주면 얘가 물이 없는 부분으로는 가지를 않거든. 그래서 자, 슬라이드 위에 있는 물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관찰을 시작해주면 되겠어. 자, 지금 이 플라나리아를 쌤이 40배로 현미경 하에서 봤거든. 지금 보면 막 이 탄탄한 근육의 움직임 보이지, 그치? 자, 그런데 요거 지금 현재 이제 3배업성 동물이고 얘가 이제 무채강 동물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눈인 안점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 그치? 그래서 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게 선생님이 원래 자, 하나는 2개, 하나는 3개로 잘랐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재생돼서 나타난 안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플라나리아가 완전히 재생이 되어서 안점까지 다 생긴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나리아를 이제 지금 상태에서 잘라도 얘가 살아있는지 또 더 재생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 자, 쌤이 플라나리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 자, 면도날로 컷하게 되면은, 자, 자른 조각들도 각각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쪽은 안점이 있고, 한쪽은 안점이 없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또,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재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 자, 지금은 여기 이 잘린 부분에 지금 보면은 되게 이제 좀 불쌍하다, 그치? 조금 조직이 이제 좀 손상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여기에 줄기세포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자, 지금 이 부분은 안점이 없는 부분이거든. 하지만 나중에 다 안점까지 생기면서 재생이 되게 될 거야. 자, 나머지 한 부분, 지금 방금 쌤 2조각으로 잘랐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자, 우리 플라나리아 잘 관찰했다, 그치? 우리 피디님은 마치 외계 생물체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평소에 보지 않았던 모습이고 또 자세하게 현미경 하에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의 플라나리아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 생물투에서 플라나리아는 도대체 동물의 계통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찾아보기로 하자. 자, 그러면 동물의 개통수를 나타낸 그림이야. 우리가 이 분류 파트를 하면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정말 이 원시적인 단세포 원생 동물들, 그지? 우리 뭐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뭐, 집신벌레, 아메버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런 것들부터 좀 더 발전이 된 것이, 자, 해면 동물들이 되고, 씨스폰지라고 불러주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강장 동물로 발전해 왔는데, 여기까지는, 자, 2배업성이다가 드디어 3배업성, 그래도 기간계 단계에 속한 것이 바로 여기 지금 그림 있지? 편형 동물이 뭐야? 플라나리아야. 그러면 어디에 속하느냐? 편형 동물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지? 자, 3배업성이면서 무채강 동물이 되고 그리고 성구 동물에 속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속하는 이 척색 동물 무는 후구 동물이잖아. 성구와 후구는 또 어떨 때 나눠주게 돼? 자, 원구가 그냥 그대로 입이 되느냐 아니면 원구는 자, 뭐가 되고 똥구멍이 되고 반대쪽에 입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또 성구동물, 후구동물 나눠줬었지. 그러면 이 편형동물인 플라나리아는 하등한 성구동물이 된다는 거, 원구가 그대로 입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고 그걸 우리가 또 원중배엽 세포계라고 얘기했었지. 원중배엽 세포계. 자, 그래서 원중배엽 세포계의 성구동물이 되게 되고 후구동물은 또 뭐가 되더라? 원장 체강계 하면서 정리를 해줬었어. 그래서 자, 이 중배엽의 형성 여부 그리고 자, 원구가 입이 되는지 항문이 되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서 자, 편형 동물인 플라나리아 오늘 관찰한 것들 잘 한번 정리해 주길 바란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플라나리아 잘 관찰하고 또 이제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쌤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글을 본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 무서운 제목이야 이러면서 탁 클릭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이 플라나리아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학생이. 그런데 이제 플라나리아는 반으로 잘라도 재생이 되니까 잘라보라고 쌤이 말씀하셨대. 그런데 애들이 다 무서워서 이렇게 못 자르고 막 있는데 자기가 가감하게 이렇게 탁 잘랐댄다. 그런데 탁 잘랐더니 죽어버리더래. 지금 방금 봤지만 우리 플라나리아 잘랐더니 어떻게 돼? 막 움직이고 있었지. 그치? 잘라도 살아있었잖아. 그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쌤이 딱 오시더니 아니 이건 거머리네. 딴 플라나리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요런 이제 재생이 되는 것이 모든 동물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치? 자, 우리 이제 또 이런 엉뚱한 상상 해보기도 하는데 사람도 이렇게 재생이 되면 좋겠다. 이건 PD님의 상상이셨어. 근데 이런 상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이 플라나리아는 또 아주 줄기세포가 풍부한 생물이라는 사실도 또 알아두도록 하자. 자, 이 동물의 분류 전반적인 체계 잘 한번 이제 살펴두도록 하고 그 중에서 편형 동물인 플라나리아 오늘 잘 관찰을 했어. 자, 그러면 또 다음 실험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